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요. 도태 한남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한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진짜 어쩔 수, 나도 진짜 이게 얘기하면서도 이게 참 이게 미안한데, 근데 제목은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좀 이렇게 자극적으로 뽑아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알고 있잖아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편이라는 게, 지금 와서 보면 여러분의 편이라기보다는 그냥 저는 항상 좀 그게 사실만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짱구 아빠 신영만 씨가 그 얘기했잖아. 평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이렇게 정직해야 된다고. 그래서 나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잖아. 그래서 뭐 라방 같은 데 가서도 이제 필리핀 노래방 간 얘기 막 해주고 씨발 너무 정직해서 문제인데, 근데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하는 게 결국엔 그 사실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게 제대로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비관적일지라도 그래도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라고 하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튼 뭐 오늘 이야기도 결국엔 얘기 들으면 저런 얘기를 하고 싶었구나 끄덕끄덕거리게 될 건데, 우선은 내가 20살 때 저는 좀 나이 많은 형들이랑 좀 많이 놀았어요. 지금 그때 내가 20살 때 한 33살 이런 형들이랑 조금 많게는 36살까지 어떻게 아다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아다리가 돼가지고 많이 놀았어. 나는 그걸 좀 되게 좋아했어. 태수 형이라고도 있었는데 맨날 나한테 술 맛있는 거 사줬거든 실제로. 그래서 막 술 막 사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술값 한 번을 못 내게 하더라고. 그래놓고 나중에 했던 말이, 나중에 너도 네 동생 만나면 술 사주면 된다고. 나도 맨날 형들한테 얻어먹었다고. 이래서 나도 지금 이제 동생들 만나면 맨날 술 내주고 있단 말이야. 뭐 그렇게 내주고 있긴 한데, 근데 그때 내가 봤던 게 되게 재밌었던 게, 태수 형이 절대로 이렇게 뭐 이렇게 잘 사는 건 아니었어. 녹록치 않게 사는 거였는데, 근데 그 주변에 내가 봤던 형들도 다 녹록치 않게 사는 그런 느낌이었거든. 평타보단 조금 힘들고 조금 더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사는 그런 하나의 삶의 방식을 보면 제법 초연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잘 받아들인다. 내가 지금 힘들게 사는 거는 내가 개판으로 살았기 때문에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이거를 굉장히 초연스럽게 잘 받아들이더라고. 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쩔 수 없는 학습의 결과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그런 남자는 성공이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강한 압박을 받고 성공에 대한 코르셋을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하고 크잖아. 나도 중학교 때 내가 능력 없고 남자면 그러면 이제 도태한다는 소리 들을 거란 거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커서 도태하는 소리 들어도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논지는 뭐냐면, 과연 어디서 어디까지 이걸 도태한남으로 봐야 될 것이냐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네이트판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야? 300충이잖아. 근데 제가 유튜브 많이 본 사람은 알 거야. 이 300충이 나름 상타치 클래스예요. 이게 그 실수령의 월급 300이면 복돌이 또 와줘라 저거. 상위 20%에서 30% 사이의 구간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대충 내가 봤을 때 한 27% 정도? 뭐 지금은 한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데 그래도 30% 안엔 들어가는 나름 상중하 중에서는 상타치란 말이야. 우리 때 반에 50명이 있었는데 15등 정도라는 거 아니야. 딱 그 정도라는 거거든. 그러면 나름 상타치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상타치에 해당되는 이 사람이 300충 소리를 듣게 되면 나머지 75%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본질이 이거거든요. 핵심이 이거예요. 저는 뭔가 그 문화 같은 게 사회적인 그런 기류나 그런 온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드라마 같은 걸 보면 그 시대상을 볼 수가 있잖아. 근데 지금 대한민국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망가졌을까라는 것들을 돌이켜봤을 때 문화적인 것도 굉장히 크다고 봐. 미디어나 이런 데서 뭐 지금 미성년도 그냥 대놓고 남용하고 있잖아. 그치? 그런 것들도 되게 크고, 남자란 동물 자체를 약간 좀 저열하게 보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내가 옛날에 봤던 것 중에 되게 놀랬던 게, 어떤 늙은 아줌매들이 나와가지고 퇴직하고 나서 집에서 밥 3끼 다 먹으면 그걸 삼식이라고 조롱을 하더라고. 그게 나 깜짝 놀랐어. 아니, 지금도 대한민국이 OECD 중에서 맞벌이율이 가장 낮은 나라인데 옛날은 더 심했잖아. 평생 돈을 벌어왔는데 근데 이제 쉬고 돈 못 번다고 삼식이라고 조롱을 하더라고. 이거 보고 야, 저 아줌매들 돌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현재 대한민국의 주소거든요. 그리고 항상 텔레비엔 잘 사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리고 드라마를 봐도 일본 드라마랑 다른 게, 일본 드라마는 되게 구질구질한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가 제법 많이 나와요. 그게 예를 들어 옛날에 오다기리조가 나왔던 과제의 집이라는 일본 드라마를 보면, 거기에 오다기리조는 동네 구멍가게 문방구 같은 걸 운영을 하면서 그 돈을 모아서 한 달에 2번씩 안마방을 가는
그런 설정으로 나와 실제로.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드라마 같은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본에서는 뭐 이게 돈 없이 시작해가지고 그냥 원룸같이 깨줄깨줄한 데서 시작한 경우가 되게 일반적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 실제로 흑수저끼리 만나면 그냥 혼인신고만 박아버리고 결혼식도 안 한단 말이야. 그런 게 많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그런 뭔가 희노애락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비비면서 사는 삶의 그런 것들, 애환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 대한민국 드라마는 그런 게 없잖아. 전부 다 뭐야? 그 포르노잖아. 씨발 허구한 날 본부장이 막 애딸린 여자 좋아하고 그치? 야 본부장이 장난인 줄 알아 이 새끼들이 진짜. 그런 것들로만 가득 차 있는 거야. 지금 테레비를 봐도 그런 게 있고 뭐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인스타를 봐도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300이 충이 돼버린 거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아까 말했잖아. 300충은 나름 상타치라고. 그럼 나머지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 나머지 평타 치는 사람들의 인생이 진짜 괴로워져요. 내가 본 적이 있는데 평타 치는 사람들 부끼리 살잖아. 맨날 싸워 진짜. 얘들의 인생 분명히 수준 맞는 평타끼리 만났는데 여자는 이러려고 내가 너랑 결혼을 해준 줄 아냐고 꺼이 막 이러면서 이제 맨날 싸워. 돈 없어가지고. 그러면 남자는 어떻게 남자는 싸움을 피하고 싶잖아. 그러면 결국에 해달라는 거 다 해준단 말이야. 설거지도 해주고 내가 애 낳아줬잖아. 결국엔 뭔가 그런 상황에서 남자들은 그런 하나의 그런 원죄 같은 걸 들고 들어가게 되거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게 되고 결국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퐁퐁남이 되는 것들이지. 그런 것들이 분명히 생긴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75%의 사람은 절대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에 해당되는데 이 사람들이 도태남이 된다는 게 문제야. 이 사회 구조에서는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들은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된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와서도 보면 설거지론이 굉장히 큰 대두가 됐잖아. 근데 사실 설거지론은 옛날부터 찐따남들의 이야기라고 치부시 되었던 거야. 수면 위로 올라오지도 못했던 것들인데 지금 이런 것들이 왜 뚫고 올라왔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되게 간단한 거야. 평범한 사람들이 도태남으로 돼서 욕을 먹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분노가 이제 차오른 거지. 분노 게이지가 이만큼 차서 올라오게 된 것들이지. 그래서 그러한 분노들이 굉장히 다방면으로 이제 쏟아지고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어떤 식으로 오게 됐는가. 서울만 보더라도 이제 출산율이 0.58까지 나왔잖아.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단 말이야. 근데 네이트판 같은 데 가면 거기서 막 진짜 월급 200도 못 받는 이런 애들도 300을 보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월급 300을 보면 충이라고 말한단 말이야. 자기는 핫타치인데 그 엄연히 상타치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을 보고 충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망국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지금 와서 보면 불과 5년 전만 해도 이렇게까지 분열되다 갈라치고 하진 않았거든. 나름 그런 행복한 매트릭스 안에서 그래도 이게 퐁퐁남으로서 자기의 희생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지 않고 잘 살아왔단 말이야. 근데 그런 뭔가 여러 가지 피해의식의 주입과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 같아.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뭐냐면 절대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도태남이 되어버린 이런 현실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요. 그래서 여튼 뭐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물론 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까지 오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근데 이게 제가 늘상 얘기하는 하나의 약자 멸시잖아요. 이런 것들도 분명히 크게 한몫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난 단지 여자의 책임으로는 들리고 싶지 않은 게 나도 남초 같은 데 많이 가서 알거든. 거기 가면 남자들도 남자 존나 무시하잖아. 중소기업 다녀서 성실하게 일하면 조쏘라고 조롱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맞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제 와서는 이제 뭐 이미 침몰하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야. 나도 내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준비는 굳이 여러분이 탈출 안 해도 된다니까. 우리 때까지는 괜찮을 거야. 나라는 게 절대로 한순간에 망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연금펀드 가입하고 결혼 같은 경우도 둘이 합쳐서 나아질 수 있는 결혼이 아니라면 굳이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없죠. 뭐 하라고 해도 안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런 소확행을 누리면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면서 내면의 평화를 찾으면서 연금펀드를 넣으면서 그렇게 뭐 이렇게 나름 이제 즐겁게 사시라는 그런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좀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